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이 소설은 데미안과 함께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으로 유명하죠. 헤르만 헤세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제프 기벨나트는 중개업, 대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수완이 좋았지만 매사에 계산적으로 이익만을 따졌죠. 병치레가 잦았던 그의 아내는 한스 기벨나트라는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스는 굉장한 수재였습니다. 일찌감치 기계공, 석유 등의 기술을 배우는 마을 대부분의 아이들과는 달리 한스는 주 정부에서 치르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수도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수도원에서 별탈 없이 공부해 졸업을 하게 되면 누구나 우러러보는 안전하고 좋은 직장이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엘리트로 나아가기 위한 확실한 코스였습니다. 한스는 마을의 목사, 학교의 교장 선생님 등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했고 이런 한스의 아버지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전날 산책을 하며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선생님들의 말에 한스는 마을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죠. 낚시를 하고 수영을 했던 추억, 친구들과 한 이야기들 등등 공부만 하느라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린 시절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플라이크 아저씨를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여러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은 한스는 주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모든 이가 한스를 축하했고 한스는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공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한스는 약한 몸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었지만 이제 친구들을 얕잡아 보게 되죠. 한스가 낚시와 수영에 흠뻑 빠져 있을 때 목사, 교장 선생님 등등 한스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한스에게 조언을 합니다. 지금 푹 쉬어야 할 때가 맞긴 하지만 신학교에 가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씩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죠. 한스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되살아나며 여가 시간을 줄여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신학교로 떠나기 전 한스는 플레이크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공부를 하느라 아저씨를 만나러 올 시간이 많이 없었다 말하는 한스에게 플레이크 아저씨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아저씨는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한스의 나이 때는 운동, 산책도 실컷 하고 푹 쉬어야 한다고 한스의 야윈 몸을 걱정합니다. 한스는 아저씨의 걱정을 웃음으로 넘기고 아버지와 함께 수도원으로 떠납니다. 한스는 수도원에서 각기 각 지역에서 온 여러 학생들과 함께 기숙생활을 했습니다. 한스는 헬라스 방을 배정받게 되고 9명과 함께 방을 사용하게 되죠. 낯선 곳에 있는 불안함, 성적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학생들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처음에 한스는 수줍음이 많고 공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친한 친구를 만들지 못했지만 감성이 풍부한 헤르만 하일러라는 친구와 친해지게 되죠.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하일러는 지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반항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일러는 같은 헬라스 방의 한 친구와 싸우게 되는데요. 하일러가 친구의 엉덩이를 교장실까지 쫓아가 걷어차게 되고 이 모습을 교장 선생님이 보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하일러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일러에게 근신령을 내리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근신령은 낙인이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일러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무언의 표시였죠.
한스는 비겁한 짓인 줄 알면서 하일러를 피했고, 하일러는 그런 한스에게 배신자라 부르며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펠라스 방에 힌딩거라는 조용한 아이가 사망을 한 것이죠. 한겨울 다른 아이들이 스케이트 타는 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졌고,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한스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충격에 빠지며 다시 하일러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스는 점점 성적이 뒤처지게 됩니다. 한스는 성실하게 공부를 해 상위권을 유지했었지만 하일러와의 우정을 위해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공부 시간이 줄어든 것이었죠. 하일러와 어울리는 한스를 걱정한 수도원의 교장 선생님은 한스와 상담을 통해 불안정하고 반항적인 하일러와 어울리지 말 것을 권하지만 한스는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하일러는 모든 것에 반항하고 비판하며 친구들에게 맞서게 되고, 한스는 이런 하일러에게 영향을 받아 하일러와 함께 점점 고립이 됩니다. 한스도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공부의 흥미도 점점 잃어버리며 신경쇠약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일러가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가출을 했고 다시 붙잡혀 왔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스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됩니다. 곤두박질 치는 한스의 성적에 선생님들은 경멸의 눈초리로 한스를 대하게 되고, 교장 선생님은 한스의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을 적어 편지하죠. 한스의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받고서 한스에게 애원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만, 한스는 이 편지로 인해 더 가슴이 아프게 됩니다. 선생님들과 한스의 아버지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명예심 때문에 한스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스는 결국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요양휴가를 받게 됩니다. 고향으로 향하며 한스는 좋은 기분을 느끼지만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금방 우울해지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을 또 함께 느낍니다. 고향에 도착한 한스는 아버지의 간호를 받으며 지냅니다만, 신학교 입학 전 고향에서 2년 동안 다닌 라틴어 학교에서 만든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을의 교장 선생님과 목사는 한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이미 한스는 그들의 관심 밖이었기 때문에 따뜻함이 있는 친절은 아니었죠. 한스의 아버지 역시 친구가 되어주거나 한스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려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한스는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한스는 산책을 하며 숲속 외딴 곳에서 죽음을 생각했고 죽을 장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굳어질수록 마음의 평안은 얻게 되었죠. 삶을 조금 더 누린 후 죽기로 한 한스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통받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가을이 오고 마을 곳곳에서 과일즙 짜는 시즌이 왔습니다. 플레이크 아저씨 역시 과일즙을 짰고 한스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죠. 플레이크 아저씨는 한스에게 엠마라는 조카딸을 소개하며 과일즙 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엠마는 활발하고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한스는 엠마에게 반하게 되죠. 엠마는 한스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한스에게 말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스는 사랑의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한편 한스는 아버지로부터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계공이나 서기가 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한스는 어릴 적 친구인 아우구스트에게 기계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계공이 되기로 합니다. 한스는 수습공으로서 일을 하고 주말에 친구인 아우구스트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러 나갑니다. 한스는 맥주를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브랜디도 마시며
잔뜩 취한 채 집으로 향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밀려오고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고 한스는 흐느끼며 한동안 풀밭을 뒹굽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한스는 시냇물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한스라는 아이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체계에서 방황하면서 일어나는 비극을 그린 소설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런 교육 과정을 겪고서 쓴 소설이라고 하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을 어른들의 잣대로 재단하고 틀에 맞추면서 아이들의 삶을 짓밟는 과거 독일의 교육 형태를 고발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중 어른들은 한스에게 열심히 수업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에 깔려버린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책 제목을 수레바퀴 아래서라고 붙임으로써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나타내었죠. 이렇게 많은 이슈가 있었던 탓에 독일의 교육 체계는 점점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은 교육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을까 고민하며 생각할 거리를 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소설입니다. 소보로방의 7번째 소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